네, 안녕하세요. 2020년 6월 3일 오후 12시 24분이고요. 현재 시장 추세 방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새벽에 잠깐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다시 이렇게 한 번 더 급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어제 새벽에 영상 남기고 나서 그 전에 한 번 더 여기 99선 정도 되는 부분 4시간 봉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와서 약간 반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자, 제가 볼 때는 추세는 이미 이제 공매도 쪽으로 이제 하락으로 아예 기울어진 이 봉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 다시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낙폭 과대로 살짝 반등 정도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4시간 봉 마감인 1시, 5시, 9시 이렇게 반복되는 이 시간대에 이 7일선이 계속 내려올 걸 예상해서 이따 저녁 9시쯤에는 이 같이 25일선과 이 7일선이 부딪히는 여기서 수렴하는 이 부분에서 지금 이 캔들이 올라온다고 해도요, 이 벽을 맞고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상황이 되어 버렸죠 지금. 그래서 공매도가 유리하긴 한데 단기적인 시간봉에서는 여기서 힘을 낸다고 해도 이 여기 25일선 벽에 부딪히거나 7일선이 내려오는 이 시점에 또 부딪힌다고 하면 다시 한번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차적으로는 여기가 되겠지만 여기 가격이 지금 한 9,350 정도 되죠 현재는. 그래서 여기 타점을 일단은 공략을 하더라도요, 여기가 또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일단 볼벤 하단, 이 하단 쪽을 한 번 더 올 것 같긴 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하단 쪽 가격이 9,160 160 잘 안 써지네요. 9,160 이 정도 되는 여기 하단 쪽을 우리가 공매수로 일단은 대응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큰 추세는 일단은 하락으로 기울어졌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하락으로 기울어졌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공매도가 유리한 상황이죠 사실. 그래서 이 캔들이 반등이 나온다 해도 이 벽에 부딪혀서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일단 4시간 봉상 그렇고요. 자, 일봉을 보게 되면, 자, 일봉의 다시 저점 부분이 여기를 다시 한번, 여기가 9320, 여기가 지지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좀 느껴지는 건 또 뭐냐면, 단기적으로 살짝 반등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다시 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지금 일봉상 MACD가 다시 아예 꺾여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패턴이 나올 것 같냐면 약간 요런 패턴처럼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런 패턴.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이 7일선을 깨고 다시 이 7일선을 돌파하려 했지만 계속 부딪혀서 또 빠지고 이런 모습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기 때문에 요거를 약간 디테일하게 보려면 아까 4시간 봉에서 왜 7일선 벽을 맞고 빠졌는지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은. 그래서 여기 진짜 이번에는 세력 패턴이 좀 많이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많이 보여져요. 원래 사실 저는 여기 때 이쯤만 해도 계속 공매도가 유리하다고 자꾸 생각했던 사람인데 제가 인정을 안 했어요. 사실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약간 좀 너무 트릭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그래, 여기 볼벤 상단을 뚫고 양봉이 나온다면 나는 인정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를 뚫으면 그래 상승으로 인정할게 이랬는데, 이런 부분이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트레이더 분들도 여기를 돌파를 하면 더 높게 올라갈 거를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또 모두 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급락을 시켜버린 건지 세력이 너무 좀 얌체같이 좀 그러네요 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볼벤만 뚫고 양봉이 나오면
분명히 상승 추세로 다시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봉이 나올 거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또 그러니까 하락을 해도 어느 정도 내렸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걸 예상을 했는데 이런 봉은 좀 진짜 너무 심하네요 좀. 그래서 이게 심리적인 부분인데요. 심리적으로 세력은 역이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올라간다 생각하니까 역이용으로 빼버리는 요런 게 좀 그렇죠. 물론 여기 저항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도 인정을 하는데요. 이 저항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양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빼버렸다는 거는 좀 약간 좀 아이러니합니다. 좀.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트맥스에서는 어, 어느 시점까지만 빠져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역지정을 걸어놓으신 이제 고래들 같은 분 있잖아요. 천만 개를 갖고 있는 뭐 이런 개를 거래하시는 그런 약간 개인 고래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역지를 걸고 또 걸고 청산해 하다 보니까 거의 하단까지 여기 하단까지 그냥 찍어버렸다가 반등이 나왔죠. 여기 일봉상 하단이면은 거의 8600 뭐 이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 쭉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비트맥스는 조금 웬만하면은 이게 거래량이 많아서 또 오버로드가 있는 것도 인정은 하는데요. 네, 순간 들어오는 역지정 시장가부터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버로드가 당연히 심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인정하는데 비트맥스에서는 그런 거를 다시 어떻게 좀 오류를 잡아보거나 이런 게 좀 보이지가 않아서 좀 약간 아직까지 좀 퇴물화되어 있는 그 느낌이 좀 많죠. 그래서 비트맥스는 저는 진작에 이제 안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 피해 보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타점을 보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공매도를 위주로 진입을 해볼 생각이고요. 올라오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빠르게 이쯤에 내려올 때는 강력하게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급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다. 하지만 벽에 걸리면 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급락하는 자리 이제 단타로 만약에 한다고 하시면은 그러니까 공매수는 단타 공매수 입장에서는 단타로 대응하셔야 됐고요. 공매도는 약간 이제 하락 초입이다 보니까 이 벽에 여기가 핵심 타점이죠. 현재는 빠르게 올라온다 하면 이 7일선 벽을 맞고 또 빠질 게 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저항이 강력하다 보니까 그래서 4시간 봉을 체크해 보시고요. 일봉보다는 4시간 봉을 좀 체크해 보고 일봉에서는 우리가 여기 이 볼벤 하단과 여기 아예 7,900까지 내려올 수 있는 요 부분을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길게 공매수 입장에서는 좀 더 여기까지 올라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볼 수도 있고 당장 여기 볼벤 하단 쪽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여기서도 약간 더 반등할 수 있는 요런 여력 요 정도 폭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공매도를 뭐 급하게 막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라 이런 좋은 타점이 온다. 만약에 일봉상 7일선 요 부분과 4시간 봉에 여기 7일선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빨리 못 올라오는 것도 여기 25일선이랑 맞물리죠. 여기 이제 아마 여기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조금 올라오더라도요. 만약에 여기 벽에 만날 때쯤에 얘는 어차피 내려올 거기 때문에 요쯤이 되겠네요. 요쯤에 한번 부딪혔다가 빠질 가능성. 만약에 부딪힌다고 하면은 바로 저는 공매도로 이 시점에 진입할 생각이기 때문에 공매도로 한번 더 빠졌다가 여기 이런 지지선을 한번 보고요. 9360과 여기 9100 여기가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여기서 빠르게 회복을 못하고 또 긴다면은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쭉 그냥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공매도를 홀딩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빠르게 나는 단타로 빠르게 익절하고 다시 스위칭을 할 것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 세력 패턴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옛날 같으면은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우상향이라는 이 장대가 나온다 그러면 이런 느낌처럼 그냥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요새 갑자기 이렇게 봉 하나만 딱 띄워놓고 바로 그냥 급락을 시킨 거는 좀 약간 의아합니다. 좀 이렇게 추세를 상승 추세로 만들어 놓고 바로 다음날 바로 이렇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요즘 패턴이 좀 악랄해요. 제가 볼 때 세력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요. 저는 제 상식이라면 이런 봉을 만들었다면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진짜 이것도 비정상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비정상으로 보여요. 이게 정상이 아니죠. 이렇게 패턴을 만들고 다시 이만큼 올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차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차트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장대를 만들었는데 다시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만든다면 이건 차트를 보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세력 마음대로 그냥 쥐락펴락 한다는 얘긴데 이 흐름대로라면은 빠지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봉이 나온다면은 진짜 차트에 대한 의미를 저는 더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왠지. 그래서 일단은 항상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저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볼반 상단을 지지해 주는 게 좋다고 제가 어제 낮에 영상에 남겼었는데요. 이 부분을 지지하고 여기가 이제 볼반 안쪽으로 살짝 들어왔다고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 이것도 좀 사실 좀 의아해요. 왜냐면 여기서 버티다가 이 7일선이 밀어서 이렇게 같이 만났을 때 급등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사실 여기서 조금 이렇게 지지를 받고 7일선이 올라와서 같이 만났을 때 양봉을 만들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물론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은 좋지 않다고도 말씀드렸죠. 왜냐면 추세가 이어나가려면은 옆으로 길더라도 이렇게 심하게 빠지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가다가 7일선을 만나서 그대로 이렇게 올리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었는데 이런 봉이 나올 거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역지정을 걸어 놓긴 했는데 그대로 털리고 바로 그냥 안 그랬으면은 끝났죠.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첫 번째로 저배율 하시고요. 저배율에다가 항상 그래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역지정 이거 필수입니다. 필수. 이걸 안 하면은 여기 이렇게 되려면 다 청산됩니다. 청산. 그리고 어지간하면 큰 금액을 절대 하면 안 돼요. 큰 금액 하지 마시고 정말 그냥 소액으로 이 소액을 가지고 내가 대응을 하되 이 소액을 크게 불릴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선물 시장밖에 없습니다. 선물. 이 소액을 가지고 아무리 뭐 알트를 단타를 치고 비트를 한다고 해도 비트코인 현물로 한다고 해도 소액은 절대 크게 볼 수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물 시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어찌 보면은 조금 꿈을 크게 가지려면 선물 시장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만약에 현물에서 대박을 낸다는 거는 소액으로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내가 피해가 없는 그 소액을 가지고만 이렇게 선물 투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금액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큰 금액을 하실 거면은 어느 정도 정말 몇 년을 해서 능숙하다 그러면 그럴 때 하는 거지. 막 처음부터 막 큰 금액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패턴으로 그냥 한 방에 끝나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렇게 대응 좀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